안녕하세요, 한벌라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자,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마무리 잘하시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에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책상 속에서 고이 잠들고 있던 제 옛날 아이폰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이폰 6와 아이폰 7입니다. 자, 아이폰 6와 7입니다. 모두 제가 예전에 썼던 것들이고 사실 추억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제가 되게 오래 썼기 때문에 차마 이 두 가지는 판매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이 왼쪽이 이제 아이폰 6고요. 오른쪽이 아이폰 7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사실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이 디자인이 얼마나 우려먹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6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 홈 버튼이고 여기는 이제 탭틱 방식의 홈 버튼. 그리고 뭐 옆모습이나 사실 윗모습은 똑같은데 이 아래쪽을 보시면 제 이어폰 단자가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뒷모습이 아이폰 6가 이 절연띠 이걸로 상당히 그때 당시에도 혹평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반면 아이폰 7은 이 블랙 디자인, 뭐 제트 블랙이나 매트 블랙 모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나고, 이 가까이서 보시면 이 아이폰 폰트가 바뀌었습니다. 아이폰 폰트뿐만 아니고 밑에 인증 마크 이런 것들이 아이폰 7에서는 다 사라졌어요. 먼저 아이폰 6입니다. 저도 이 친구를 굉장히 오래 썼는데 거의 한 3년 가까이 썼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추억도 만들고 같이 엄청 힘들었던 친구인데, 어쨌든 이게 스티브 잡스 사후 팀 쿡 체제 처음 발매한 아이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만큼 큰 변화도 있는데, 일단 전작인 5S보다 확연히 커진 사이즈, 이 무려 디스플레이가 최초로 4.7인치가 들어갔고 그동안의 각진 디자인에서 이 둥글둥글한 디자인으로 변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사실 이 그전까지만 해도 갤럭시는 이미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컸는데, 야, 아이폰은 왜 큰 게 안 나올까? 아이폰이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반영된 게 바로 이 아이폰 6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역대 아이폰 판매량 1위가 바로 이 아이폰 6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 16기가가 85만원부터 출시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아이폰 대란이 터지면서 아이폰을 굉장히 싸게 사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좀 배가 아팠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14년 9월에 출시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7 최초로 4.7 모델 나왔고 이거보다 더 큰 플러스 모델이 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기억이 나는 게, 이때 당시에 아이폰이 크게 나오니까 어떻게 인터넷에서 이게 아이폰이 아니고 뭐 갤럭시 같다 막 이런 댓글도 있었고, 특히 이 뒷면 이 절연띠 디자인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근데 지금 봐도 사실 이게 되게 안 이뻐요. 이게 최초로 VoLT를 지원하는 아이폰이기도 합니다. 그 5S는 LTE는 되는데 VoLT가 아니고 HD 보이스로 통화를 했어요. VoLT가 지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LG U+가 처음 발매한 아이폰이 바로 아이폰 6이기도 합니다. 사실 스펙은 뭐 지금 기준으로는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 램이 1기가입니다. 굉장히 짜죠, 램이. 근데 어쨌든 용량 같은 게 16기가부터 발매가 됐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 역시 16기가예요. 근데 이게 최초로 128기가 아이폰이 나온 것도 이 6라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2015년 초에 샀을 당시에는 16기가로도 사실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사진도 그렇고 뭐 어플 크기도 점점 커지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iOS 버전이 처음 발매했을 당시에는 iOS 8이었는데 지금 무려 12입니다. 게다가 올해 소프트 업데이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플의 사후 지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역시. 그리고 여담인데 이게 인도에서는 작년 5월까지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엄청 수요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카메라가 전면이 120만 화소, 그리고 뒷면이 800만 화소고 당연하게도 손떨방 OIS 기능은 없습니다. 뭐 당시에도 사실 카메라 화질이 그렇게까지 좋았던 기억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딱 확대했을 때 이 뭉개지는 현상, 수채화 현상이 있어가지고 조금 비난을 받았던 뭐 그런 기억이 나긴 해요. 저조도 야간에서는 사실 거의 뭐 찍을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 지금은 뭐 4K가 되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뭐 이때 당시에는 이 해상도가 이렇게까지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4K는 당연히 없고요. 대신 슬로우 모션은 촬영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많이 익숙하시겠지만 뭐 라이브 포토 기능이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찰칵거리는 이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자,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3년 정도 같이 쓰면서 굉장히 이런저런 사고가 많았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액정이 많이 깨졌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한 손에 쏙 들어오니까 저는 굳이 케이스를 안 끼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둥글둥글해서 좀 미끄러워서 많이 떨어뜨리고 많이 깨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지문 인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땀이나 이렇게 물만 묻어도 되게 안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뭐 오랜만에 써서 그런가 좀 잘 되네요. 참고로 스피커는 이게 모노입니다. 여기 하나에서만 나오고요. 이어폰 단자 있는 게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겠네요. 모노인데 뭐 소리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고요. 뭐 들을만 합니다. 어쨌든 아이폰 6는 사실 지금 사용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애들한테 줘도 아마 느리다고 화낼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유튜브 같은 거 열어도 이제는 어플 열리는 속도가 빠릿빠릿하지 않습니다. 빠릿빠릿하지도 않고 뭘 재생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그래요. 뭐 이 정도 속도고, 특히 뭐 인터넷 웹서핑 할 때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답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는 그냥 장난감으로도 쓸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아이폰 7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역대 아이폰 판매량 2위가 바로 이 아이폰 7이라고 합니다. 근데 7은 사실 지금 봐도 굉장히 이뻐요. 특히 이 블랙 색상이 아이폰 5 이후로 오랜만에 이제 나온 건데, 그때 당시에 유광, 제트 블랙, 그리고 무광, 매트 블랙 두 가지 색상 모두 인기가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참 이렇게 보면 이쁘고, 특히 이제 이거는 2016년 9월에 발매가 되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32기가가 86만 9천 원에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스펙은 램이 2기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써도 꽤나 빠릿빠릿하고요. 이 카메라가 전면이 700만 화소, 후면이 1200만 화소, 그리고 손떨방 OIS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화질이 뭐 이거는 지금 써도 아직까지는 쓸만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화질이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못 쓸 정도의 화질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발매 당시에는 iOS 10이었는데 지금 최신 버전인 이 iOS 14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최신 이렇게 앱 보관함도 있고 뭐 이런저런 최신 기능을 쓸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아이폰 7이라고 하면 최초로 이어폰 단자가 없어진 이 아이폰인데, 사실 이걸 애플이 먼저 빼버리니까 다른 회사도 점점 빼기 시작했죠. 그래서 참 이런 것만 보면 참 얄미워요. 어쨌든 이게 아이폰 최초로 또 방수가 지원됩니다. 아이폰 7 이전 아이폰들은 방수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방수가 됐고, 그리고 아이폰 7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이 트루톤 기능은 없습니다. 트루톤 기능이 없기 때문에 눈이 조금 아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홈 버튼이 이전에는 그러니까 물리 홈 버튼이었는데 이게 탭틱 홈 버튼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누르시면 눌리는 느낌이 나지만 실제로 누르는 건 아니에요. 손가락이 아니라 이렇게 손톱 같은 걸로 누르면, 손톱으로 누르면 반응이 없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고, 이 지문 인식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바로 열리는 소전이고, 이 카메라 설정이 이 아까 아이폰 6 같은 경우는 4K가 안 됐는데 이 7 같은 경우는 4K가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60프레임까지는 안 가고 30프레임까지 되고요. 뭐 슬로우 모션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라이브 포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카메라는 쓸만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피커가 여기 아래 하나 위에 하나 스테레오 스피커고요. 사실 방수가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방수가 들어간 거니까 조금 사운드가 약간 먹먹하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레오이기 때문에 뭐 들을만 합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이폰 7이 아직까지도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속도가 아직까지 되게 빨라요. 뭐 인터넷 같은 거 할 때 전혀 뭐 느리다는 인상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화면이 솔직히 조금 작긴 하지만 그만큼 한 손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쓸만하다. 그리고 이 유튜브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것도 되게 빠릿빠릿하고 뭐 이렇게 눌렀을 때도 바로바로 뜨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아이폰 7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언젠가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물론 핸드폰을 오래 쓰면 고장이 나는 게 당연한데 아이폰 7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이 안에 있는 오디오 칩 그 부분이 갑자기 고장날 수가 있다는 게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충격에 굉장히 취약한데 그냥 내가 실수로 톡 떨어뜨렸는데 그냥 그대로 고장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7이 지금 사실 중고로 산다거나 아니면 뭘 신품을 갖고 와서 갖고 놀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큰 핸드폰이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빠르고 되게 좋긴 한데 최신 모델도 지원해주고 근데 그런 큰 단점이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이폰 6와 아이폰 7 제 추억의 핸드폰들을 살펴봤는데 이거를 아이폰 12로 찍고 있다는 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시간이 이렇게까지 빨리 흘렀나 싶네요. 어쨌든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모두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핸드폰 한번 추억에 젖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